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결혼한 지 1년 차에 접어든 새댁입니다. 제 입으로 저를 새댁이라고 호칭하니 굉장히 어색하네요. 저는 직장 동료의 추천을 받아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네요. 저보다는 저희 남편에 대한 이야기가 아마 주가 될 것 같아요. 남편과 저는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임용고시에 붙었고 저는 남편 뒷바라지를 했어요. 저희 남편은 천만다행히 제가 자기를 위해 뒷바라지 한다는 거를 굉장히 고마워했고 한편으로는 미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뒷바라지 하지 않으면 남편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시댁이 없었냐고요? 아니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집에서는 단 한순간도 남편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어요. 되려 무슨 머리로 선생을 하겠냐면서 때려치고 공장에 나가라고 했습니다. 남들은 자식들이 용돈 가져다 준다는데 너는 언제까지 공부만 하고 앉아있을 거냐면서 말이에요.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던 남편에게 저는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습니다. 아차차, 현재 저희 부부의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저희 부부는 시댁과 인연을 끊은 상태입니다. 인연을 끊자는 그날 남편은 참고 참다가 신의 뺨을 때렸네요. 아직도 그날의 시댁 식구들 표정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럼 더 이상 설명은 뒤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야기 잘 들어주세요. 아차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는 먼저 정리하고 들어갈게요. 이야기의 첫 시작은 남편과 제가 연애할 때부터 시작돼요. 시기적으로 결혼하기 전 이야기지만 호칭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시어머니는 그냥 시어머니, 시누이는 그냥 시누이로 호칭을 할게요. 예비 시어머니, 예비 시누라고 말하면서 글을 적는 게 여간 헷갈릴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만 기억해 주시고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가씨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시집가라는 소리 안 해요? 나이도 찰만큼 찬 것 같은데.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서 40 넘어서 결혼한다고 한다고 그래도 그거는 솔직히 연예인들 얘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그것도 여자가 30 넘어가면 남자들이 여자로 봐주기는 하는데. 아이, 저 녀석 선생 될까 봐서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 기대 같은 거 애초에 집어치워요. 너는 뭘 또 엄마를 그렇게 죽일 듯이 쳐다봐? 내가 틀린 말 했어? 참나, 나는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저렇게 공부만 한다고 매달리고 있는 놈 좋다고 만나나 했지. 아이고,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현명하게 판단해요. 내가 딸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진심으로 충고해 주는 거야. 여자는 무조건 남자 잘 만나야 돼. 괜히 여자 팔자 가지고 뒤움박 팔자라고 하는 줄 알아? 제게 남겨진 시어머니의 첫인상은 죄송스럽게 하지만 천박하다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었죠? 남편보다 제가 먼저 임용고시에 붙었다고요. 그런 상황에서 주말이면 남편을 잠깐 만나 데이트하는 게 저희 커플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시어머니를 처음 만났던 그날도 일주일 만에 저희가 데이트를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거든요. 길을 걷다가 만났어요. 그렇게 우연히 만나면 보통은 다음에 또 보자 그 정도 예상하고 헤어지는 건데 시어머니는 저를 길바닥에 세워두고는 남편이 있는 상황에서 저보고 뭐하러 저런 애를 만나냐고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웃어 보이기만 했습니다. 남편은 그 옆에서 얼굴만 시뻘게 달아올라서는 억지로 웃고 있었죠. 그 정도면 눈치라도 좀 보고서 그만 말해야 하는데 시어머니의 그 가벼운 입은 쉴 줄 몰랐습니다. 그나저나 얼마나 만난 거예요? 예, 그렇게 시험 준비한다고 고시원에 처박혀서 하는 거 알고 만난 거예요? 어머, 아이고 미안해요. 생각하니까 너무 우스워서. 아니, 대체 어디가 그렇게 좋아요?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물이 그렇게 잘난 것도 아닌데. 너 밖에서 말 잘 알아보다. 아니, 내가 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그저 내내거리기만 하거든. 엄마, 집에 안 들어가 보셔도 돼요? 조금 있으면 수정이 오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나중에 정식으로 인사하러 갈게요. 그때 얘기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참네. 네가 언제부터 우리 수정이 생각을 그렇게 했니? 아이고, 어? 여자친구 앞에서 개망신 준다 이거지? 너도 자존심이 있기는 한가 보다. 아이고, 꼴의 남자라고 여자 앞에서 자존심 상하게 했다 이거야? 네.
어떻게 친엄마가 저렇게 말하나 싶으셨죠? 남편은 친어머니 얼굴 한번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갓난쟁이일 때 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이혼하시는 바람에 남편은 새엄마 품에서 자라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저 이야기를 들었다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응원은 못해줄 망정 네 머리로 무슨 공무원이냐 선생이냐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 사기를 꺾는데 참 못 봐주겠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웬만하면 화를 잘 내진 않았지만 정말 거슬리는 게 있으면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결국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잠시만요.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를 불러세우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었어요. 남편은 당연히 제 성격을 알고 있었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잡고 있는 제 손을 더 꽉 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그런 간절함은 무시하고 시어머니 앞으로 다가섰어요. 어머니라는 소리 들으니까 되게 어색하네. 왜요? 뭐 할 말 있어요? 이 사람 엄청 잘하고 있어요. 어머니는 관심 없어서 잘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만큼 머리 좋은 사람 없어요. 제가 그거 알아서 이 사람 공부하는 거 계속 뒷바라지하고 응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중요한 시험 앞두고 있는 사람은 좋은 기운만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굳이 안 해도 될 말씀하셔서 이 사람 시험 보는데 방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머. 아니, 나는. 그리고 저희 두 사람 관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말씀대로 30 넘어서 아무도 안 데려갈 거 뻔한데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그럼 다음에 정식으로 인사드릴게요. 아이고, 왜 둘이 만나고 있나 했더니 아주 똑같네. 아유, 그래요. 그럼 어디 아가씨 말대로 이 녀석이 선생이 되나 안 되나 두고 봅시다. 아마 시어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제 첫인상도 그리 좋지는 않겠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시어머니 앞에서 할 말 못할 말 다 했네요. 어쨌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그렇게 무시하는데 가만히 두고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어른은 어렵잖아요. 말을 하면서도 전 알고 있었어요. 제 손이 덜덜 떨리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티 안 내려고 어찌나 주먹을 꽉 쥐고 있었는지 시어머니와 헤어지고 나서 제 손을 보는데 손바닥에 손톱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정확히 알았어요. 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시댁이랑 웬만해서는 좋은 대화는 어렵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겪고 나니 어떻게든 이 사람은 합격시켜야겠다 싶더라고요. 주말에 한 번 만나는 것도 싹 중단해버리고 공부에만 몰두하라고 했습니다. 남자친구 역시 제 말뜻을 알았는지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 결과는 아주 완벽했습니다. 3번에 걸친 임용고시 끝에 남편은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던 그날 둘이서 부둥켜안고 어찌나 울었던지. 남편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뒷바라지해준 저에 대한 고마움으로 그리고 저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고생했을 남편을 생각하며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합격과 동시에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댁에 있는 인간들과 끊임없이 부딪히기 시작했죠. 이렇게 정식으로 보니까 또 기분이 색다르네. 우리 처음 봤을 때는 길바닥에서 만나가지고 여러모로 좀 별로였지 아마? 아유, 그나저나 선생님이라면서? 왜 그때 나한테 말을 안 했어? 그때 말했으면 내가 걱정을 덜 했을 텐데. 나는 그 녀석이랑 만난다길래 아가씨가 아니지. 우리 유정 씨도 그저 그런 여자이겠거니 한 거였지. 아유, 이렇게 능력 좋은 선생이었으면 내가 그때 그렇게 오지랖 안 부렸을 텐데 말이야. 그때 했던 얘기는 그냥 흘려보내고 지금부터 다시 잘 지내보자고. 응? 저는 오빠가 여자친구 있다고 하길래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웬걸 진짜 여자친구가 있네? 언니, 진짜로 우리 오빠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죠? 와, 대박. 신기하다. 진짜. 아차, 언니, 오늘 나랑 엄마랑 같이 만나는 거는 오빠한텐 비밀로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하면서 시댁 사람들의 태도는 싹 바뀌기 시작했어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저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남편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죠. 네가 무슨 선생을 할 수 있겠냐라고 악담을 퍼붓던 시어머니는 우리 아들이라는 말을 입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는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함께 밥이라도 먹자고 말입니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야 하지 않겠어요? 마음을 내려두고 시모 그리고 시누이가 있는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 안으로 들어섰는데 저는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저 사람이 시누이가 될 사람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시누이는 정말이지 시어머니 판박이었어요. 시어머니와 똑같은 경박한 하이톤의 목소리, 낮은 주먹코, 얇은 입술, 튀어나올 것만 같은 두 눈까지 누가 봐도 모녀 사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리에 앉으면서 본격적인 취조가 시작되었어요. 네, 말 그대로 취조와 같았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유정이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인가? 미안. 사돈이라는 말은 내가 아직 어색해서 나중에 익숙해지면 쓸게. 뭐 적어도 상견례 전까지는 익숙해지겠지. 부모님은 두 분 다 살아계셨다고 들었는데 맞나? 뭐 재혼 가정이나 이혼 가정 그런 건 아니지? 엄마는 뭘 그런 걸 물어봐. 우리 집은 뭐 정상인가? 야! 우리 집이 뭐가 어때서? 우리 집이 뭐 무슨 어디 문제 있는 집안이야? 네 오빠 혼자 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괜히 사람들이 봤을 때 이상하게 보는 거지. 아니 유정 씨랑 있을 때도 그 녀석 그거 그렇게 혼자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그래? 엄마, 내가 오빠는 우리 집에서만 그러는 거야. 엄마랑 나한테만 그러는 거라니까. 할머니 만났을 때 봐봐. 할머니한테 얼마나 말도 잘해? 그냥 오빠가 나랑 엄마를 싫어하는 거야. 언니, 여자가 집안에 잘 들어오면 집안 분위기가 바뀐다고 하는데 언니가 오빠랑 결혼하면서 우리 집 분위기 좀 바꿔줘요. 알았죠? 언니 역할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퍼붓는 말은 참으로 불편한 질문들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편한 건 어김없이 제 앞에서 남편 욕을 했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아하니 남편 욕을 하는 게 두 모녀 사이에서는 일상이 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집안에서 겉도는 사람이다. 사회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등등. 자기 자식과 결혼할 여자를 앞에 앉혀두고 할 말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대화 내용은 점점 말도 안 되는 내용들만 넘쳐 흘렀습니다. 결국은 그날 그 자리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하고 싶었던 말은 혼수와 관련된 말이었어요. 아니, 너도 너희 친정에서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여자가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인데 혼수는 제대로 해와야지. 있잖아, 나는 성격이 좀 솔직한 편이라 있는 그대로 말할게. 아니, 내가 워낙 성격이 시원시원해서 돌려 말하는 걸 못해. 나는 이왕에 혼수 마련해 오는 거 이름 있는 전자제품 해오고 기왕이면 이름 있는 데서 이것저것 다 준비했으면 좋겠어. 사람들이 괜히 삼성이나 LG에서 제품 사는 거 왜 그런 건 줄 알아? 대기업은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명품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맞아요, 언니. 언니 그래서 말인데 지난번에 내 친구 오빠가 결혼했거든요? 그런데 걔 새언니 되는 사람이 프레다 가방 사준 거예요. 언니, 저는 그래도 양심 있으니까 언니가 센스껏 제 나이대에 맞는 선물 하나 해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은데. 제 주변 친구들이 새언니 될 사람 선생님이라는 거 다 알거든요? 선생님이 은근히 돈 많이 받는다면서요? 나는 선생님이 돈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몰랐네. 나도 오빠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할 선생님이나 될걸. 언니, 임용고시 많이 어려워요? 아니다. 공부는 오빠같이 새님들 같은 성격이 할 수 있는 거지? 저는 워낙 활발해서 공부한다고 골방에 처박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대체 무슨 대화인지. 내가 그 자리에 왜 나갔을까. 시간이 너무 아깝고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화도 났어요. 처음 봤을 때는 자기 아들 같은 인간이랑 뭐하러 만나냐, 헤어지고 딴 놈 만나라고 말했던 시어머니가 태도를 싹 바꿔서는 이제는 자기 아들이 선생님이 되었으니 그에 맞는 혼수와 선물을 해오라고 하는데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똑같이 밥풀러 가기에는 괜히 싸움 날 것 같아서 적당히 제 선에서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시전했죠. 아하, 그러면 지금까지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혼수 준비해오면 문제 없는 거죠? 그리고 아가씨 말대로 프라다보다 저렴한 명품. 저도 명품이 없는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기는 한데 뭐 나름대로 조사해서 선물을 드릴게요. 한 번 하는 결혼인데 저도 그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머머 엄마, 우리 이제야 집안이 좀 잘 돌아가겠다. 그렇지?
와, 언니 진짜 대화 잘 통한다. 아니, 오빠랑 대화할 때는 대화 자체가 잘 안 됐거든요. 그러게나 말이야, 응? 아니, 그 녀석 그거 여자 보는 눈 있네. 그러면 혼수는 내가 아예 매장을 정해줄까? 아유,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목록 받아놨었거든. 네, 그렇게 해주세요. 아, 그런데 제 말에 잔뜩 신이 나서 자기들 핸드폰으로 명품 가방이며 혼수를 검색하던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말끝을 흐리며 눈이 동그래져서 다시 한번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빙그레 웃으며 입을 열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제게 제시했던 그 조건들과 똑같이 저도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잘 통한다고 박수까지 쳐가면서 좋아했으니 저도 기대했죠. 일단은 어머니 말씀하신 것부터 저도 생각해봤는데요. 저도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선물도 해주신다고 하던데. 집이야 뭐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해주신다고 하셨던 거고, 그러면 제가 혼수 마련해가야 할 것들 중에 절반은 어머님이 선물인데 해주신다 치고 저한테 주시는 건 어떠세요? 어머니 말씀대로 저도 살면서 한 번의 결혼인데 시댁에서 선물도 받고 싶어서요. 뭐? 아니, 그거는. 그리고 아가씨, 저도 제 친구들이 결혼하면서 시누이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친구들 보니까 시누이랑 친구처럼 잘 지내더라고요. 보니까 시누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줘서 고맙다고 그 친구들한테 명품 지갑 정도는 선물해 주던데. 저도 프라다까지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아가씨가 알아서 센스껏 선물해 주실래요? 네? 언니, 저 이제 취직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명품 지갑을 언니한테 선물해 줘야 해요? 에이, 저도 이제 선생님 된 지 4년 차밖에 안 됐어요. 아가씨 오빠한테 들어보니까 대기업 들어갔다고 하던데. 선생님 월급보다 아가씨 월급이 더 높지 않아요? 아가씨가 저한테 임용고시 만만하냐 물어볼 게 아니라 제가 아가씨한테 대기업 들어가기 쉽냐 물어봤어야 됐네요. 어쨌든 제가 말한 거 어떠세요? 일명 미러링 효과라고 하죠. 상대방이 내게 한 행동을 똑같이 해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지각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자기 행동을 돌이켜볼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뭐 저딴 인간이 다 있나 하면서 자기가 한 행동을 스스로 비판하겠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저렇게 말을 하니까 어쩌면 그렇게 결혼을 계산적으로 접근하냐고 제게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말해줬죠. 제가 계산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어머니랑 아가씨가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서 나도 똑같은 걸 요구한 것 뿐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시누이라는 계집애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언니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시집살이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나랑 엄마는 언니랑 친해지려고 좋게 좋게 웃으면서 얘기한 건데 우리 엄마가 웃으면서 대해주니까 엄마가 막 친구 같고 그래요? 언니 그렇게 똑같이 하려고 하는 건 언니 친정엄마한테 하는 거죠. 우리 엄마가 언니 시어머니 될 사람이지 언니 친엄마는 아니에요. 언니 지금 나랑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결혼하고 분명히 후회할 텐데 괜찮겠어요? 제가 안 괜찮을 게 뭐 있어요. 저 괜찮아요. 아가씨야말로 제가 편하게 대한 건데. 저 아가씨 친언니 아니고 새언니 될 사람이에요. 아가씨도 예의는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너 지금 어른 앞에 앉혀두고 뭐 하는 거니? 너 이 결혼 하기 싫어? 아주 얘가 오냐오냐 웃으면서 봐주니까 끝도 없이 기어오르려고 그러네. 예! 나 너 시어머니 될 사람이야. 어디서 어른이랑 똑같이 굴려고 그래? 어머니,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연애할 때도 저희가 알아서 하는 거였고요. 결혼도 저희가 하는 거잖아요. 제가 어머니한테 며느리로서 결혼할 때 혼수 마련해가야 할 것들 안 하겠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저도 어머님이 요구하시는 것들 많으니까 저도 가족이 되는 건데 선물 하나 받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였어요. 네, 싸우자고 말한 것 맞았습니다. 전날 대화하면서부터 저는 제 마음속에 아예 못을 박아놨거든요. 절대로 시누이와 시어머니와 상종하지 말자라고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러죠. 지내고 봐야 한다고.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땐 첫인상이 틀렸던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화만 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제가 좋아하는 인간상은 아니었어요. 제 생각 이상으로 무력이 가득했고 제 생각 이상으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날 자리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느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자리는 뭐 거의 개편 5분 전이었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 결혼 절대 못하게 할 거라고 제게 바락바락 소리를 지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결혼을 못하게 될까봐 무섭지 않았냐 하고 묻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저랑 남편이 결혼하는 거지 제가 시댁 식구들과 결혼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착하고 마냥 순한 사람 같지만 자기 생각에 대한 의지는 확실한 사람이었거든요. 실제로 전날 저 자리 이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서는 몇 번씩이나 아직도 파혼을 안 한 거냐고 소리 지르는 걸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죠. 파혼을 왜 해요?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제 남편이지만 참 뚝심 있고 굳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남편과 제가 자기네들을 무시하고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은 제 결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도 포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그 식사 자리 이후 한 석 달이나 지났을까요? 그때부터 시누이가 제게 다시 연락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연락 굳이 안 받을 필요도 없고 기본적인 인사만 하고 기본적인 대답만 하고 그런 정도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또 제 성격을 건드는 날이 있었죠. 와, 언니, 진짜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언니랑 오빠가 결혼해서 애 낳으면 걔들 진짜 센스가 바닥일 것 같아. 언니 카카오톡에 뭐 아무것도 안 떠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언니 나랑 카카오톡 친구 아니에요? 친구 맞죠? 나 어제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면 언니한테도 알림 뜨잖아요. 어쩌면 그런데 생일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선물 하나도 안 보낼 수가 있어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나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시누이가 제게 다짜고짜 연락해서 툴툴거렸던 이유는 다름 아닌 자기가 생일이었는데 제가 선물 하나 안 보냈다. 그 이유였습니다. 참,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할 말이 없지 않나요? 그래요. 솔직히 서운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남도 아니고 자기 오빠랑 결혼하겠다는 여자가 뻔히 자기 생일 알람을 보고 축하한다는 말 한마디, 선물 하나 안 보낸 거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바빠서 카톡을 잘 못 봐요. 남편이랑도 연애 시절이나 지금이나 카카오톡보다는 주로 문자나 통화로 연락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게 선물이나 축하 메시지가 안 올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서운하다고 전화해서 짜증을 내야 할 일인가? 저는 그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아가씨, 그러면 저한테 미리 말을 해주죠. 제가 일이 바빠서 그런 거 일일이 다 못 봐요. 그리고 아가씨,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거 기분 나쁘거든요? 제가 아가씨한테 아가씨 미래에 태어날 자식은 참 불만도 많고 칭얼거릴 것 같다고 하면 기분 좋겠어요? 뭐라고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아니, 진짜 사람이 보자 하니까 언니는 정말 말을 가려서 못하는 편이네요. 학교에서 학부모들한테도 그렇게 말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학부모님들은 저한테 아가씨처럼 말 안 하잖아요. 그럼 아가씨는 상사들한테 그렇게 말하나요? 혹시 상사분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선물을 챙겨주셨어요? 와, 그 회사 정말 좋은 회사네요. 아가씨, 그 회사 진짜 오래오래 다니세요? 아가씨, 제가 지금 회의 들어가야 돼서요. 아가씨 생일 못 챙긴 거 정말 미안해요. 그거 내가 사과할게요. 미안해요. 언니! 서둘러 통화를 끊고는 더 징징거리는 소리도 듣기 싫어가지고 알겠다고 하고 카톡으로 대충 립스틱 하나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걸 받으면서도 색깔이 어떻다 저렇다 얼마나 말이 많다는 줄 아세요? 저라면 자존심 상해서라도 그런 선물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선물은 악자까지 받아가더라고요. 시누이는 저를 괴롭히지 못해서 안달인 사람 같았어요. 자기 생일 사건뿐 아니라 이 외에도 말 같지 않은 걸로 저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주말인데 자기 엄마한테 같이 밥이라도 먹자고 회의하는 거 아니냐. 요즘 굴이 제철이라던데 언니는 그런 거 나한테 보낼 생각 못하냐. 아니, 대체가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젊은 사람이 왜 그렇게 저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문제는 전 당시에 결혼을 한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결혼을 할 사람이었던 거죠. 시누이가 저한테 저렇게 말 같지도 않은 행동을 하는데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집안에서 푸대접을 받는 게 저한테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굉장히 미안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착하고 순한 사람한테 제가 겪었던 일을 얘기하면 그 사람이 아마 죄책감 때문에 자기 자신을 미워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제 선에서 제가 알아서 해결하고 저 혼자 훌훌 털어버리는 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꾹꾹 참아가고 있었는데 분위기 파악 못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설쳐대는 시누이가 결국 사단을 내고 맙니다. 지금 생각하면 우스운데 사단이 났던 그날도 생일날이었네요. 그날은 시어머니의 생일이었습니다. 언니, 어차피 가족들 사이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감정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때 언니한테 번 얘기 진심이거든요? 언니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와서 오빠 우리 가족 사이에서 겉돌던 거 그것도 언니가 좀 해결해주고 우리 집도 다른 평범한 집처럼 가족들끼리 가끔 모여서 식사도 하고 모임도 가지고 뭐 나는 그런 걸 좀 바라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한번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서로 악감정이 있던 거 털자고요. 저도 꿍에 있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다들 초등학생들도 아니고 서로 감정 상하는 거 있으면 정리하자고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 주에 엄마 생일인 거 알죠? 그날 와서 같이 가족끼리 밥이라도 먹어요. 어때요? 괜찮죠? 오빠한테 말하면 오빠 분명히 안 온다고 할 것 같아서 언니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언니가 오빠랑 같이 좀 와요. 엄마도 기다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시어머니 생일 있기 전 시누이는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봤는데 굳이 부딪히지 않아도 될 일로 자기가 사건을 만든 것 같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악감정 같은 거 다 털어버리고 정말로 편하게 지내고 싶다면서 시어머니 생일날 함께 모여 가족끼리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꽤 그럴듯했어요. 오빠한테 얘기하면 오빠가 안 올 게 뻔해서 저한테 전화했다고 했거든요. 굳이 안 가도 괜찮다고 말하는 남편을 설득해서 저희 두 사람은 시어머니 생일 식사 모임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냥 남편 말을 들을 걸 그랬었나 봐요. 뭐 물론 결과적으로 보면 그날 가서 악연을 끊어버린 게 잘한 일이긴 하지만 말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도 남편한테는 죽는 그날까지 그날 자기가 들었던 말들이 큰 상처로 남아있을 것 같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머머, 이제야 봤네. 반가워요. 나는 저 녀석 이모. 첫째 이모. 이모 있는 줄 몰랐죠? 하여간 쟤는 어릴 때부터 애가 무뚝뚝해서 쟤 키운다고 내 동생이 고생이 많았거든. 그래도 이제 며느리 들어오니까 쟤가 고생을 좀 덜 하겠지. 아이고, 그거는 봐야 알지. 원래 끼리끼리 만나는 거 몰라? 반가워. 나는 제 둘째 이모. 우리 얘기야 당연히 못 들었을 테고. 내가 우리 자매들 중에 성격이 제일 안 좋아. 걱정하니까 내 동생한테 할 말 못할 말 다 하면서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댔다면서? 선생님이라서 배운 게 많아서 그런가 봐. 이것저것 말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지? 그런데 학교 선생님이면 예의범절도 더 잘할 텐데. 누가 어른한테 그렇게 싸가지 없이 말대꾸를 따박따박해? 옛날 같았으면 진작에 소방 맞고 저기서 처녀 귀신 됐어. 아, 이모 적당히 해. 내가 이모 때문에 못 살아 정말. 내가 이모 여기 와서 세연이랑 싸우라고 오라고 한 줄 알아? 오늘 세연이랑 오빠랑 우리가 같이 식사하면서 서로 가슴속에 쌓여있던 거 털기로 했단 말이야. 그렇지 않니? 분명히 시아버지를 포함해서 5명이서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막상 시댁에 들어와서 보니 시아버지는 보이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자매들, 그러니까 남편한테는 이모들이 시댁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모님들 뿐만 아니었어요. 시어머니의 절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5명 정도가 있었죠. 시누이 얼굴 표정을 보아하니 그건 우연히 모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랑 남편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였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죠. 그러지 않았겠어요? 우리 엄마 생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이모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남편과 저를 환영하는 분위기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은 저를 생각하느라 자기가 대신해서 대답하고 일부러 환하게 웃어 보이고는 했어요. 어찌나 안쓰럽던지. 지금도 가끔 그날 남편의 얼굴 표정을 떠오를 때면 콧잔등이 시큰해지고는 합니다. 유정아, 잠깐만 불편하고 말자. 밥 한두 숟갈 먹고 우리 일 있다고 하고 나가자. 미안해, 불편하게 해서. 남편은 제게 정말 미안해하면서 대충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금방 일어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어떻게 들은 건지 뭔지 신우이라는 기집애가 도끼 눈을 치켜두고 제게 앞치마를 내미는 게 아니겠어요?
시어머니나 시어머니 언니들이란 사람들이나 그 친구들이나 저와 남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앞치마를 마주한 저를 보며 비웃듯이 낄낄거리고 있었죠. 어머, 뭐야? 언니! 언니 설마, 설마 아니 뭐 우리가 언니랑 오빠 먹으라고 밥이라도 차려둘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야 정말 언니.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라니까요? 언니 시어머니 생신? 언니 시어머니 될 분 생신이에요. 그럼 당연히 며느리 될 사람이 음식을 해서 대접해야죠.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난 당연히 언니도 내 말 때 그렇게 이해한 줄 알고서 일부러 우리 이모들이랑 엄마 친구분들까지 집에 초대한 건데 다들 언니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다들 지금 배고파서 난리들인데. 어머머, 언니 표정 지금 너무 웃기다. 어떡하면 좋아. 언니, 우리가 일단은 뭐 다들 피자라도 시켜서 나눠 먹고 있을 테니까 언니는 쉬엄쉬엄 요리해요. 어디 나도 우리 오빠랑 결혼할 사람한테 밥 좀 얻어먹어 보게. 프라다 가방은 못 받더라도 밥 한 끼는 대접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것 같지 않나요? 당시에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도 솟는 건데 살면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경험은 처음 느껴봤습니다. 신우이라는 저 정신 나간 기집애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저와 남편을 밥으로 만드는데 정말 손이 덜덜 떨렸어요. 끼리끼리 만나는 게 맞다고. 그 와중에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시모의 친구들이나 그 친구들은 하나같이 제 속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수정이 말이 많네. 센스가 없어도 너무 없다. 아니 나는 빈손으로 들어오라길래 뭐 마트에서 배달시켜 창이라도 파옥이라도 하나보다 했지. 아니 정말로 시어머니 될 사람 생일인데 밥을 얻어먹으러 온 거야? 야 미자야. 뭐 며느리 잘못 얻었다 어떻게 하면 좋니? 며느리가 아니라 상전 들어왔다. 내가 말했잖아.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고 자식 복 없는 년은 며느리 복도 없는 거야. 결혼하고 났다니 사실은 아들이 있었다고 하지를 않나. 평생을 피 한 방울 안 섞인 놈 그래도 결혼한 남자라 자식이라고 고생하면서 키워놨더니만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자기 잘났다고 하더니만 아이고 그런 놈이 자기랑 똑같은 여자를 결혼한답시고 데려온 거 아니겠어? 내 발자가 아주 개팔자 아니냐? 엄마 좋은 날인데 그런 슬픈 소리 하지 마. 사람은 길들이기 나름이라고. 엄마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엄마 며느리가 엄마한테 꼼짝 못하게 길들여 놓을게. 언니, 뭐예요? 내가 앞치마까지 쥐어줬잖아요. 그럼 빨리 후다닥 들어가서 요리를 하든가 뭐라든가 해야죠. 언니, 내가 통화할 때 얘기했었죠? 오빠가 우리 가족 사이에서 워낙 겉돌고 대화도 안 통하다 보니까 언니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고요. 우리 엄마가 친애들도 아닌 오빠 키운다고 고생하는 거 생각하면 내가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언니 남편 될 사람 키우느라 고생한 거 언니가 이제 보상해줘야 하지 않겠어요? 쫙! 그때였습니다. 신나서 나불거리는 신우의 입이 다물어지게 된 것이 말이에요. 분명 내 눈을 똑바로 보고 그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었는데 신우의 얼굴은 어느샌가 옆으로 휙 돌아가 있었죠. 너 지금 내 딸한테 뭐 하는 짓이야? 아이고 수정아! 아이고! 어머머 저 자식 저거 엄마한테 눈 뜨는 그거 좀 봐. 야! 너 지금 네 엄마한테 뭐 하는 거야? 네 여동생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누가 내 여동생이고 내 엄마야? 네, 신우의 뺨을 갈겨버린 건 제 남편이었습니다. 개미 한 마리도 죽이지 못해서 여름이면 땅이 보이는 개미들을 피해 다니는 그 순하디 순한 남편이 신우의 얼굴을 세차게 날려버린 것이었죠. 저 역시 그 공간에 있던 다른 사람들처럼 어버버해서는 남편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얼굴을 보는데 너무 슬펐어요. 남편은 잔뜩 화가 난 눈을 했지만 눈물이 그렁그렁해 있었거든요. 내가 당신들한테 뭘 얼마나 대단한 거 바랬다고. 내가 집을 해달라고 했어? 아니면 결혼할 때 돈을 보태달라고 했어? 나 임용고시 준비할 때 그때 당신이나 당신 딸이나 나한테 공부 때려치우고 공장 가서 돈이나 벌려고 했을 때 당신들이 내 아빠라는 사람이랑 가족놀이 하면서 살고 있을 때 그때 나 돌봐주고 나 응원해준 게 이 여자야. 뭐? 당신이 나 키우느라 고생했다고? 대체 언제? 뭘 그렇게 고생했는데?
아들 키우기 버겁다고 아무 짓도 안 한 나를 시골 총구석에 갖다 놓은 게 당신이야. 그래. 근데 그 시골 총구석에서 할머니랑 살 때가 나는 제일 좋았어. 왜 그런 줄 알아? 밤늦게 먹는다고 눈치 안 봐도 되고, 눈에 띈다고 한숨 지는 소리 안 들어도 되고, 자식만 아니면 우리 딸이랑 재밌게 살 텐데라고 하는 헛소리 안 들어도 되니까. 당신이 나한테 엄마 노릇을 했다고? 대체 언제? 내가 선생 됐다고 하니까 나한테 이제 엄마 노릇하고 싶어? 너도 마찬가지야. 이 정신 나간 기집애야. 오빠? 내가 언제부터 너한테 오빠였는데 네 친구들 다 불러놓고 저 인간 우리 엄마 친아들 아닌데 얹혀 사는 거라고 얘기하던 때? 마음 같아서는 지금 네 주둥이 찢어버리고 싶은데 내 손 더러워질까 봐 참고 있는 거야. 당신들도 마찬가지야. 이모? 말이 안 나온다. 여기서 더 한마디만 더 해봐. 진짜 그 누구라도 가만 안 둬. 이 사람한테 누구 하나 손가락질 하기만 해. 그 손 내가 다 씹어버릴 거야. 결혼식 오지 마. 아빠한테도 말해요. 내 결혼식에 올 생각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아빠도 없고 가족이 없어. 똑똑히 전해. 그리고 매달 내가 찍어주던 당신들 빚. 그것도 나 이제 이 집 식구 아니니까 당신들이 알아서 갚아. 당신 딸한테 갚으라고 하면 되겠네. 가자 유정아. 그렇게 나불거리던 시모와 시누이 그리고 시모의 언니라는 사람들이며 친구들 그 누구도 남편이 말하는데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살기가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시댁을 벗어나서 남편은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펑펑 울었습니다. 자기 때문에 저까지 그런 꼴을 당했다고 말이에요. 저는 말했죠. 내가 있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있는데 당신이 왜 가족이 없겠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 결혼식은 저희의 선서로만 끝났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친정 부모님이 남편을 생각해서 혼주석 같은 건 주지 말자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남편은 이제서야 진정한 가족을 만났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시댁 식구들과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연을 끊고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 최근에 한번 신우이라는 인간이 돈 좀 보태달라고 연락을 해놨는데 남편은 한 번만 더 연락했다가는 신고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대충 듣기로는 시어머니가 도박빚이 많았는데 그 빚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뭐 자기네들끼리 가족이라고 똘똘 뭉쳐 살았으니 이번에도 가족끼리 잘 해결해 나가겠죠?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세상에 이런 인간들도 있다는 걸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정말 멋지고 선한 우리 남편 같은 사람도 있다는 걸 자랑하고 싶었고요. 그럼 저는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마음껏 사랑하시길 바랄게요.